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일하는 여기 스시 가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 제 유튜브 보니까 댓글로 한 번씩 이렇게 캐나다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가게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비즈니스 이야기 좀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가게는 지금 위치가 여기 보이는 게 정면으로 보이는 게 이제 오토로 대학교입니다. 이 전체가 다 오토로 대학교거든요. 모토로 대학교가 이렇게 쭉 퍼져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여기는 또 이제 프라자 식당들이 많은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건물이 학생들만 살 수 있는 이 그 기숙사인데 뭐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고 개인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그 가게 주위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저희가 장사가 아주 잘 되는 편입니다. 이 캐나다에서 아마 이 스시집 중에서는 거의 탑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제 장사도 잘 되고 매출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음식도 맛있고 그런 부분도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로케이션이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좋아요. 학교 근처 유동인구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 뭐 여기 앞에 보면 저기 버스 정류장도 있고 뭐 교통도 편리하고 뒤에 주차장도 좋고 뭐 여기 항상 여기 그 건물에는 학생들이 그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유동인구라든지 그런 옆에 지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래서 일단 이 모든 게 좀 복합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6년째구나. 6년째 이제 오픈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뭐 간판도 그냥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어요. 크게 뭐 화려하진 않지만 지금 뭐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손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스시바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손님들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좌석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죠. 저희가 원래 공간이 여기 전부였어요. 여기까지가 보이시는 여기가 전부였는데 이 오른쪽은 이 벽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커피숍이었습니다. 근데 커피숍이 장사가 안 돼서 저희가 이 벽을 허물고 여기 하나 또 우리 가게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커피숍 하던 자리를 우리 장사가 잘 돼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또 오픈을 했고 확장을 했고 여기 또 이 문 오른쪽 여기는 그 버블티 집이었거든요. 근데 버블티 집도 장사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이것도 지금 여기 요 기준으로 있는 이 벽을 허물고 이렇게 또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석을 또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좌석 수가 총 여기 보면 121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보면 이렇게 지역지에서 주는 뭐 이렇게 우수 레스토랑 상도 많이 받고 여기도 빔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 지역에서는 여기도 그렇고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가게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장사하는 거 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이제 전체적으로 또 비즈니스 이야기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지금 오후 2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시부터 점심시간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찍지 못하고 지금 2시 돼서 이제 손님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도 이제 여전히 지금 좌석이 거의 다 차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거의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 차있습니다. 지금 스시바도 있고 이곳은 이제 손님이 왔다가 이제 좀 빠졌고요. 그래서 이제 반 3분의 2 정도는 이제 거의 지금 풀로 차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지금이 보시는 대로 오후 2시입니다. 이제 나중에 또 저녁에 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뒤로 가면 주방이 열심히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제 여기 파토도 여기서 하고 있는. 자, 지금 6시입니다. 이제 저녁 장사가 시작됐는데 한번 그 손님 위주로 얼마나 손님이 왔다 갔다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곳 캐나다에 와서 6년 동안 장사가 잘 되는 이 캔스시에서 일을 하면서 배운 것들, 그리고 주위에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뭐 서두에 말씀드린 두 가지, 좋은 위치,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 캔스시 같은 경우는 앞에 큰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정적인 그런 손님층이 있는 곳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실내 디자인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한국 음식점이나 이 동양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현지인들한테 그런 인테리어가 먹힙니다. 한국적인 거, 동양적인 거 이렇게 꾸며놓으면 이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자기들한테 쉽게 접해보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중요한 게 맛입니다. 아무래도 식당이니까 어느 정도 맛은 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 다행스럽게도 이 현지인들 분들은 이 한국 음식, 동양 음식에 대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퀄리티만 보장이 된다면 이 맛 부분은 크게 뭐 한국만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맛만 낼 수 있으면 한번 이곳에서 도전해 볼 만하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손님을 대하는 것. 그래서 뭐 직원들이나 웨이트리스나 뭐 아니면 사장님이 본인이 직접 손님이 오면 이 손님을 좀 기분 좋게 해드리고, 이제 그래서 손님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손님이 이제 단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 문화는 손님들이 한 번 와서 이 가게가 좀 마음에 들고 그러면 뭐 매주 요일을 정해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요일 오시는 분들은 항상 그 요일에 와요. 화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그 요일에 오고, 또 오시면 항상 똑같은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곳 현지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맛이 있으면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뭐 그리고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가 좀 안 좋고, 좀 거리가 외곽에 있어도 사람들이 차를 타고 한두 시간 가서 먹고 오고, 뭐 음식을 먹으면서 주인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음식을 먹잖아요. 이곳은 절대 그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거리가 멀면 사람들이 가지 않고,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불친절하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분위기가,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안에 분위기가 좋으면 이분들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차이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일단은 뭐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조언은, 장사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 한국에서 일단 캐나다에 오시면 최소한 몇 년은, 뭐 3년에서 5년 정도는 일단 그 비슷한 직종에서 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와서 바로 비즈니스를 창업을 하지 마시고 일단 일을 하면서 이 현지 문화도 배우고, 이 가게 돌아가는 시스템도 배우고, 손님을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일단 선행되어야지만 나중에 뭐 실패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비즈니스를 셋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를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건물에 푸드코트 들어가는 곳에 이제 지원을 해서 그곳으로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여기도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문을 닫고 그냥 비어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이제 들어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 새로운 건물에 푸드코트에 들어가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곳은 뭐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즈니스한 경력이 없으면 그런 곳은 쉽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다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그 비어있는 가게, 그거는 이제 정말 복골복입니다. 그게 이제 수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 시기랑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그런 곳을 찾으면 권리금 없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이제 비용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를 매매, 사고, 파는 그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자기가 준비한 그런 뭐 경제적인 자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하고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뭐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오늘은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주인이랑 사고자 하는 사람이랑 이제 계약을 합니다. 뭐 권리금을 뭐 적절하게 책정을 하겠죠. 계약을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계약을 하고, 그 대신 마지막 최종 사인은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 분이 오케이를 했다고 해도 마지막에 건물주가 노를 하면 이건 또 사고 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알아보셔야 되고요. 일단 건물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뭐 집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이 렌트비를 꼬박꼬박 잘 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즈니스 뭐 집도 그렇지만 비즈니스 매매 같은 경우는 변호사나 리얼터를 꼭 한테 의뢰를 하셔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상당히 중요한데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 비즈니스를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한 달 동안은 그 가게에 가서 이 주인이 얘기한 그런 매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확인을 하시고 또 그 기간 동안 트레이닝도 받으시고 뭐 모든 레시피라든지 모든 걸 다 이제 전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이제 건물주가 오케이 사인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이제 그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이 나라 법도 한국 법이랑 많이 다르고 그리고 또 그 세세하게 또 지금 제가 이야기가 길어져서 말씀 못 드리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더 디테일적인 부분들은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제가 확인을 하고 또 다음번에 한번 그 부분만 또 자세하게 한번 또 이야기를 뭐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 나라 비즈니스 셋업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처럼 뭐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 문화도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응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대신 이 모든 게 좀 맞아떨어지면 한국처럼 그렇게 좀 스몰 비즈니스가 좀 많이 힘들고 이렇게 좀 빨리 망하는 그런 리스크는 좀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또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